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 태그는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하이퍼링크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웹페이지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href 애트리뷰트에 샵 다음에 이동하고자 하는 태그의 id 애트리뷰트 값을 지정해 줍니다. 아직 우리가 id 애트리뷰트를 배우지는 않았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각 태그의 고유한 식별값을 말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identifier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h1 태그의 id 애트리뷰트의 탑이라고 지정했습니다. 이때 탑이라고 하는 값은 h1 태그를 식별해주는 고유한 식별값이 됩니다. 여기에는 h2 태그의 id 애트리뷰트의 part 1이라고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part 1이라고 하는 값은 h2 태그를 식별해주는 고유한 값이 되는 거죠. 여기 h2 태그에는 part 2 id 애트리뷰트 값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part 3 id 애트리뷰트 값이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페이지의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자 할 때 샵 다음에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에 있는 태그의 id 애트리뷰트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이퍼링크에는 href 애트리뷰트에 샵 part 1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첫 번째 문단으로 이동 하이퍼링크를 클릭할 때 이 위치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트 2 아이디가 지정되어 있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파트 3 아이디가 지정된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은 파트 3 이 부분에 오는 거죠. 그리고 이 하이퍼링크에서는 아이디가 탑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맨 상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이번에는 pathlink.html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것은 좀 지워주고요. 여기에다가 h1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h1 그다음에 id는 탑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상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단. 그 다음에 a 태그를 추가하고요. 여기에 href에는 샵 part 1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단으로 이동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뒤에 br 태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앵커 태그를 하나 추가해서 여기에 샵 part 2 해주고요. 이거는 두 번째 문단으로 이동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br 태그를 추가해 주고요. 앵커 태그를 하나 추가해서 href에 샵 파트 3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으로 이동. 그 끝에 br 태그를 하나 추가하죠. 그 다음에 p 태그를 하나 추가해서요. 여기다가 상단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br 태그 하나 더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h2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id 애트리뷰트에 part 1이라고 하는 식별값을 주죠. 그 다음에 h2 태그 컨텐츠로 첫 번째 문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 문단의 텍스트를 입력하기로 하죠.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br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해 주고요. 요번에 h2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하죠. id는 part 2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이고요.
마찬가지로 p 태그를 추가해서 여기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요. br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하죠. 그 다음에 h2 태그를 더 추가할 거예요. id는 part3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찬가지로 p 태그를 써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 다음에 br 태그를 쓰고요. 맨 밑으로 왔죠? 맨 밑에서는 상단으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A 태그를 사용해서 href는 여기 샵 탑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단으로 이동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이제 파트 링크 HTML을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4개의 하이퍼링크가 여기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문단으로 이동 하이퍼링크를 클릭할 때 이렇게 클릭하면 이쪽 부분을 이동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단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쪽 부분, 또 세 번째 문단을 이동하면 이쪽 부분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단 이동 하이퍼링크를 클릭할까요? 근데 움직이질 않죠? 결국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게 한 페이지에서 보여주니까 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상단 위치입니다. 여기를 여러 개를 쭉 놔서 페이지가 멀리 이동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상단 위치입니다를 여러 개 복사해서 한 페이지가 넘도록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저장하고 얘는 새로 개침을 하죠. 이제 넘어가죠. 여기에서 첫 번째 문단으로 이동을 클릭하면 이제 요 위치로 오고 있죠. 이동하고 있죠. 여기서 상단으로 이동하면 제일 상단으로 갑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이동하면은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 다른 페이지에 특정한 위치로 이동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경로명 뒤에다가 샵 해가지고 id 값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그 위치까지 가는 거죠. 여기 코드를 한 번 더 추가해 보도록 하죠. 하이퍼링크 HTML에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파트링크.html 여기 뒤에다가 샵 파트2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저장하고 하이퍼링크 여기에서 페이지 새로 오침하고요. 이번에는 같은 사이트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 여기를 클릭하죠. 그럼 여기 두 번째 문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이퍼링크 텍스트 대신에 이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앵커 태그 사이에 이미지 태그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A 태그 사이에 이미지 태그를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이미지 태그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이미지 태그 구문을 그대로 쓰면 돼요. 동일한 구문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w3schools.com 하이퍼링크를 생성을 할 때 텍스트 대신에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얘를 이미지 폴더에다가 복사해 놓고 이름은 w3schools_logo.png네요. 그리고 하이퍼링크 HTML에서 이 부분을 하나 좀 더 복사해 가지고요. 복사해서 쳐넣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타겟 애트리뷰트는 지우고요.
다음에 A 태그 사이에 이제 w3schools.com 이 대신에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g 태그를 써서요. src에는 images 폴더에 있는 여기에 w3 schools underline logo.png 파일이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with attribute에는 100 height attribute에도 height attribute에는 50 이렇게 주겠습니다. 전체 코드를 한번 보죠.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퍼링크 페이지에서 이제 여기에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w3schools.com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하이퍼링크는 이메일을 보내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메일 링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에는 href 애트리뷰트 안에 메일 투 콜론 이렇게 붙이고요. 뒤에 이메일 주소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메일 투 다음에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넣는 거죠. 그러면 하이퍼링크를 클릭할 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메일창이 열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먼저 p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하고요. 그리고 이 p 태그 안에 a 태그를 추가합니다. href equal 그다음에 메일 투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다음에 a 태그를 닫고 그다음에 전병선 이메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저장하고 이제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신 다음에 전병선 이메일 하이퍼링크가 생겼죠. 전병선 이메일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이처럼 윈도우에서 아웃룩이 열리고 메일을 발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웃룩이 사용되는 이유는 시작 메뉴에서 설정 앱을 이동하신 다음에 기본 앱 여기에서 메일 앱을 클릭해 보면은 여기 메일 투 확장자가 있을 때 메일 앱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셨을 때 메일 앱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태그 모듈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